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헌섭 안토니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왔고요. 자, 허리 통증은 우리가 흔히 요통이라고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 허리 통증은 한국에 계신 노인분들의 약 한 80% 이상이 현재 경험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통은,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허리에 나타나는 통증을 우리는 요통 또는 허리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허리 통증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세가 나빠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세를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 건지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주로 병원에서 진단명을 내릴 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진단명을 내린 걸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허리뼈 주변의 근육의 곽인장. 이게 가장 흔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주로 담이 결렸어. 내가 허리에 담이 결려가지고 아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주로 이제 이렇게 초기에는 담결림으로 병원에 많이 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좁아진 경우에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척추증은 많이 알고 계신 관절의 퇴행이에요. 척추뼈가 퇴행이 생기면서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척추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척추분리증, 그리고 척추전방전이증, 척추뼈가 앞으로 나가는 척추전방전이증, 그리고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신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진단명으로 이 증상과 원인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허리뼈 주변에 있는 근육의 곽인장, 이게 가장 우리가 흔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척추뼈에는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디스크에도 문제가 없고 척추뼈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돼서 짧아졌을 때 이제 통증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숙이려고 할 때 뒤쪽에 있는 근육이 놔주지를 못하니까 근육이 당겨지면서 나 허리가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허리를 자꾸 뒤로 젖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뼈는 멀쩡하니까 뼈에 기대시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있는 근육이 처음에는 이렇게 팽팽했다가 내가 뒤로 넘기면 느슨해지죠. 네. 그러면 사실은 뒤에 있는 근육이 그냥 느슨해진 것 뿐이지 실제로 근육이 이완된 건 아닌데 마치 근육이 이완됐다고 본인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했던 나쁜 자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가운데 하얀 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내려오는 하얀 선이 우리 척수예요. 척수라고 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우리 다리에 내려가는, 손에 내려가는 이 근육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에 힘이 없거나 또는 그 저림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선이 왼쪽, 이쪽 옆에 보이는 정상적인 척추는 하얀 선이 이쁘게 쭉 내려가죠. 네. 근데 반대쪽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은 42세 여자분이에요. 젊은 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뭔가 볼록
볼록 네네. 튀어나와 있죠. 네네. 자, 저 부분은 디스크가 퇴행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신경이 내려가는 길에서 신경을 미는 거예요. 자,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100m 정도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저리진 않은데 뭔가 다리에 힘이 빠져. 아프진 않아. 다리에 힘이 빠져. 그래서 내가 앉아서 한 10분 정도 쉬고 나면 그러고 나서 쓰면 멀쩡하게 또 걸어져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고, 이게 심해지면 다리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에 정말 힘이 빠지면서 걷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67세 여자분이시고 척추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가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뼈랑은 다르게 뭔가 뼈가 주변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이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렇게 길게 보이는 저 뼈가 척추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이 뼈가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이 압박이 많이 되면서 이 뼈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뼈가 자라나는 이유는 허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겁니다. 자, 허리를 잡아주는 주변에 우리 몸의 조직은 근육과 인대가 있어요. 근데 디스크 퇴행이 생기면 팽팽했던 디스크, 이 인대가 내가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슨해지겠죠? 네. 느슨해지면 이 안에서 잡아줬던 인대가 기능을 잃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척추뼈가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닳기도 하고, 그럼 몸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이 근육과 인대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지? 안정성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얘가 뼈를 옆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모으고 있을 때보다는 다리를 벌리고 있을 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몸도 신기하게 이렇게 뼈를 자라나게 해서 안정성을 잡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뼈가 앞으로나 옆으로 자라면 다행인데 뒤로 자라나면 척추뼈가 이 신경을 눌러요. 이런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도수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외에 35세 남자분, 굉장히 젊으세요. 근데 잘 보면 가운데 사진을 보면, 자, 정면 사진은 이렇게 일자로 이쁘죠? 네. 그죠? 앞에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면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휘면서 척추뼈가 맨 아래에 있는 뼈가 부러져 있죠. 네. 자, 이 경우는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은 허리를 다치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선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35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엑스레이를 찍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은 선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분리증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무거운 걸 들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이런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아프면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원장님과 치료사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어느 증상으로 지금 아픈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주사 치료를 하던가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도수치료, 그 외에 운동치료 같은 처방을 받아서 올바르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리 아프면은 또 이렇게 생기는 질병들이 합병증 같은 게 있나 봐요.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프시게 되면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본인이 이제 걷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배를 앞으로 많이 내미시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체중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쏠리시게 돼요. 네.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릎에 있는 관절에 기대게 돼요. 그러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도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질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생겨요. 자, 아까 우리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신 분도 네. 마찬가지로, 자, 우리 몸에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광배근이 뭐냐면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턱걸이 하죠. 네. 예, 군대 가면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걸 하는데 얘를 밑으로 당길 때 쓰는 근육이에요. 몸을 끌어올릴 때.
팔을 밑으로 내릴 때 쓰는 근육인데 이놈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허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깨를 가슴 앞쪽을 돌아서 어깨 앞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놈이 짧아지게 되면 허리를 앞으로 밀어요. 그리고 이게 불편해 더 이상 이제 짧아질 게 없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요. 자, 그럼 이 자세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구분등 자세죠.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에선 팔을 올리려고 하면 못 올라가실 거예요. 네. 또 하나 등을 펴야지만 팔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멀쩡한 애라고 해요. 사실은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등이 구부정해져 있으면 만약 등이 구부정해져 있는데 팔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깨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등이 보상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등이 안 움직이셨잖아요. 근데 팔이 다 올라간다? 그러면 어깨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많이 움직이는 놈이 먼저 망가져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진단명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원인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치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어르신들 허리는 왜 망가진다? 자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바른 자세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자, 자세가 왜 중요한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뼈는, 우리의 척추는 목뼈가 60도, 등뼈가 60도, 허리뼈가 60도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형성을 해요. 자,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몸을 봐라. 경추 60도, 그다음에 흉추 60도, 허리 60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 60도를 만들어준 이유는 자, 너는 중력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무게가 위에서 내려올 거야. 그리고 자, 걸어 다니게 되면 충격이 밑에서 올라올 거야.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넌 버티려면 이 각도를 유지를 잘하면 스프링처럼 걸을 때마다 네. 이런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농담 삼아서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근육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허리를 뒤로 젖힌다 그랬죠. 네. 그런 습관적인 자세를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앉아 계실 때 갑자기 등을 피셨어요. 네. 자, 갑자기 등을 피셨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구부정한 자세를 하게 되면 등이 굽어서 뻣뻣해져요. 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오래 있다가 피면 펴질 것 같아. 네. 근데 사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관절을 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등에는 이 늑골이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손상이라던가 퇴행이 와도 아프질 않아요. 웬만해서 아프질 않아요. 대부분이 이 등 쪽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자, 그런 분들은 목에서 통증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목의 디스크라던가 목 통증이 등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등이 구부정해져서 등을 내가 피기 힘들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을 피는 게 잘 안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하고 허리가 얘를 보상을 해요. 자, 등을 구부정하게 하면 보기 싫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내밀어요. 아,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등을 구부정하게 했어요. 머리가 앞으로 나와서, 보기 싫어. 그러면 핀 것 같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키도 작아지고. 네. 물론 퇴행이 생겨서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자세의 문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뒤로 잡고 젖히는 동작들은 오히려 허리를 망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바른 좋겠어요. 자세요.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사진인데요. 같은 분 맞으시는 네, 거예요? 표정이 조금 네.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앞에서 봤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양쪽 골반의 높이가 똑같고 무릎의 높이가 똑같다. 네. 그리고 자, 이쪽에서는 선이 없지만 정중선,
가운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 어깨와 왼쪽 어깨의 이 폭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른 자세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는 귓구멍, 어깨의 중심,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무릎의 중심, 그다음에 복숭아뼈가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먼저를 돌발 행동. 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조금만 벌려주세요. 네. 자, 본인이 느끼실 때 무게 중심이 혹시 오른쪽이나 그렇죠. 자, 앞에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다리 쪽으로 몸이 살짝 이동돼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분은 우리 신부님은 아마 왼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왼쪽 어깨 또는 왼쪽 무릎, 왼쪽 발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해요, 치료사가. 그리고 자,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일자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본인한테는 편한 자세예요. 지금 현재. 이게 편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바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바르게 보이시죠? 네. 자, 이 자세는 지금 무릎의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자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자세는 오래 있게 되면 허리 뒤쪽을 만져보게 되면 네.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이제 다시 들어도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자, 바른 자세는 네. 사실 대부분 병원 가거나 하면은 바른 자세로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바른 자세는 그냥 꼿꼿하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 바른 자세를 얘기할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전신에 있는 근육을 적절하게 앞쪽과 뒤쪽 그리고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근육을 사용을 해서 관절의 압박이 최대한 적게 돼서 관절이 편안한 자세. 이걸 우리는 좋은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자, 지금 옆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신부님이 약간 배를 앞쪽으로 이렇게 밀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괜히 나왔네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근육을 만져보면 네. 근육이 힘을 쓰고 있는 것 힘 쓰지 마십시오. 네. 힘을 쓰는 것 같지만 네. 만져보면 실제로 근육이 힘을 많이 안 써요. 특히 이쪽은 놀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의 거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과 왼쪽에 체중이 최대한 본인이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다 갖다 놓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근육이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티가 안 난다 할 정도 아주 살짝 구부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자,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릎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네. 바른 자세는 근육을 써야 돼요. 내가 근육을 안 쓰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 자세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들어도 될까요?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아까 딱딱했던 허리의 긴장도가 좀 줄어요. 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등 좀 펴보시겠습니까? 아, 요건 아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의식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자,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가슴을 피세요, 어깨를 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합니다. 네. 다 이렇게 해요. 자, 어깨가 넓어졌어요? 제 어깨가? 넓어진 것 같습니까? 자, 이거 하고 펴졌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좀 넓어졌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깨를 피는 걸 사람들은 날개뼈를 뒤로 보내면 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까 구분등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뒤로 빼. 그럼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갔죠. 앞이요. 네. 그럼 사실은 더 구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착각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필 때는 최대한 허리를 고정을 하고 어깨는 그대로 놔두고 가슴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깨 위쪽에 있는 승모근이 약간 긴장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승모근이 아픈 것도 결국은 구부정해지면서 머리를 잡아줘야 되는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개뼈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머리가 가는 놈을 또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슴을 살짝 끌어올리면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척추 쪽에 가깝게 갔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깨 쪽도 긴장이 덜 되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좋아지면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르게 앉는 자세. 자, 요거는 제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앉아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일을 할 때, 네.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일을 할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엉덩이를 최대한 앞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바른 자세는 뭐라 그랬죠? 근육을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과 골반의 높이가 비슷하거나 골반이 조금 더 높은 의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골반이 조금만 더 높은. 그렇게 하면 허벅지에 힘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 여자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다섯 다리를, 곳이 이렇게 네, 있어야 돼. 붙여야죠. 이렇게 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이완됩니다. 그렇죠? 긴장되는 게 아니고요? 다리를 벌리고 무릎만 모으게 되면.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그럼 엉덩이가 벌어지겠죠. 그럼 관략근들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요실금이나 이런 것도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무조건 생기는 선생님 건 아니죠. 저처럼 이렇게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고 앉으면 괜찮은 거죠? 네, 나쁘진 않습니다. 아, 네, 이렇게 붙이고 앉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좋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도 다리를 자, 11자로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 아실 거예요. 다리를 5도에서 10도 정도 바깥쪽으로 엄지발가락을 살짝 돌려주셔야 됩니다. 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살짝 실리게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닿은 걸 유지를 하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살짝만 벌리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에 신기하게 엉덩이에 가볍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살짝 벌려주게 되면 허리를 바로 세우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자, 우리 아까 신부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슴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앞쪽으로 골반을 이용을 해서 살짝 우리 인사한다 생각하고 허리 말고요. 골반을 이용해서 살짝 5도나 10도 정도만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게 느껴지시고 이 허벅지가 일을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부하가 덜 걸리고 결국 다리가 일을 해주니까 허리에 다치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좋은 자세는 뭐다? 근육을 쓰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피곤해져요. 네. 그럼 우리가 쉬어야겠죠? 네. 자, 쉴 때는 이 의자의 아래쪽 길이가 너무 긴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 앞쪽에서 이 대퇴하고 이 하퇴라고 하는 아래쪽 다리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공간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먼저 최대한 집어넣으세요. 엉덩이를 최대한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아랫배를 살짝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되는데 허리가 닿으면 무조건 멈추셔야 돼요. 등 대지 마세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다리는 90도 유지하시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조금만 뒤로 보낸다라고 해서 허리가 의자에 닿으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 등이 불편한 게 별로 없으실 겁니다. 느껴지세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앉아 계시면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죠?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이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결국은 승모근도 긴장이 되고 그럼 또 어깨가 또 아프겠죠? 네. 그리고 등은 더 굽어요. 그래서 내가 또 생각을 해. 아, 이게 바른 자세구나. 앞으로 앉을 때는 이렇게 앉아야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꾸기가 힘들고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이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오늘 이제 배우신 걸 아까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일만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